안녕하십니까. 토목시공학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게, 방송 강의를 위해서 웹캠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웹캠이 스피커하고 충돌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녹음을 했을 당시에 삐거리는 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핸드폰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스타일이 판서 스타일이라서 원래는 칠판에 작년 안반역학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칠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채우는 그런 판서 스타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A4 용지에다가 직접 필기를 하면서 강의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떠한 공학적인 문제를 이론으로 풀어내기 위해 이론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학적인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학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거죠? 수학이란 무엇일까요? 당연히 수를 논하는 학문이죠. 그죠? 그러면 학문은 알겠어. 그러면 이 수는 뭘까요? 수. 자, 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1, 2, 3. 아라비아 숫자로 이 1, 2, 3 이런 게 수죠.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하나의 기호죠, 기호. 무한대는 이렇게 표시하고, 무한대는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미분은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적분은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극한은 리미트를 표시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수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기호라 그러죠. 자, 그러면 기호라는 것은 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사과가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라는 표현은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로 2라고 표현을 하자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약속을 했죠. 그죠? 자, 사과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라는 표현은 아라비안 숫자로 2라고 표현을 하자.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자.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수라 그러고 이러한 수를 논하는 학문이 바로 수학이다. 그리고 이 수학을 이용해서 우리는 공학적인 이론을 설명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흙이라는 물질을 어떻게 공학적으로 우리가 이론을 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학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호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흙에 관련돼서는 이 흙에 관한 이론은 미국, 즉 유태인인데 미국에 있는 그 테르작이라는 교수가 이 토질역학이라는 학문을 미국 내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테르작이라는 사람이 아마 수학과 출신이에요. 수학과 출신의 사람이 이 토질역학의 학문을 만든 그 사람으로서 토질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자, 그러면 어떻게 수학자가 이 흙이라는 이 물질에 대해서 공학적으로 어떠한 이론을 끌어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토질역학에 대해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질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기호만 봐도 어때요? 아, 이건 뭘 나타내는구나. 이거는 뭘 나타내는구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호를 이용을 해서 수학적인 표현을 써서 공학적 흙을
흙이라는 물질을 공학적으로 공학적 이론으로 설명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질력학의 흙의 삼상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흙은 어떠한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요걸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흙은 우리가 이렇게 깡통에다가 흙을 담았죠. 그러면 당연히 요 흙입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것을 우리가 흙입자 그러는데, 입자는 입자인데 무슨 입자? 흙입자죠. 근데 요것을 이제 우리가 한자식 표현을 해서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토립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립자와 토립자 사이에 간극이 있죠. 토립자와 토립자 사이에 이렇게 간극이 있습니다. 공기층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간극 또는 공극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흙이 말랐냐 젖었냐는 물의 여부에 의해서 흙이 축축하냐 말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흙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 토립자, 간극, 물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흙의 구성 3요소. 자, 그래서 흙의 구성 3요소는 어떻게? 토립자, 그 다음에 간극, 그 다음에 물,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흙의 물리적 특징을 한번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흙은 똑같은 체적을 가진 깡통에 이제 하나는 흙을 느슨하게 넣고 하나는 흙을 다져서 넣습니다. 흙을 다져서 넣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체적 안에 어때요? 당연히 무게가 달라지겠죠. 요거는 쉽게 우리가 흙의 물리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V분의 W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물리학 시간에 요것은 단위 중량이다 또는 밀도다 라고 배웠겠죠. 당연히 밀도는 어때요? 요 흙을 다져 넣은 요쪽 부분이 당연히 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단위 체적당 무게가 증가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져 넣은 이 깡통이 당연히 단위 중량이 큰 이러한 상태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테르작이라는 사람도 이 단위 중량 흙의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할 때 이 단위 중량을 가지고서 논하게 된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담으로 이 테르작이라는 사람이 수학자 출신인데 어떻게 토질력학을 강의하게 됐는지에서 잠깐 여담으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공학이라는 학문이 처음으로 발달하게 된 계기는 이 영국의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산업혁명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산업혁명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증기기관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동력을 얻게 되죠. 이 동력은 바로 힘이죠, 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목과는 무엇을 하는 학문이냐, 기계과는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이냐, 바로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면은 바로 힘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질력학, 힘의 학문, 흙이라는 물질의 힘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토질력학이 되겠고, 유체역학, 흐르는 물의 힘을 연구하는 학문이 유체역학.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조역학은 어떠한 구조적인 물체에 대해서
그 힘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구조역학이 되겠죠. 그래서 힘력자가 들어가는 학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산업혁명, 이 증기기관을 만든 게 바로 증기기관을 만듦으로써 이 기계공학이 어떠한 공학의 모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학문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볼게요. 자, 기계공학은 가장 기본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어떠한 힘에, 정지해 있는 힘에 관해서 연구하는 게 바로 정력학이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힘의 학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동력학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열의 힘을 연구하는 학문이 열력학입니다.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대해서 어떠한 흐르는 유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유체역학이 되겠고요. 어떠한 재료적인 힘에 관해서 연구하는 것이 재료역학이죠. 자, 그래서 크게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5가지 과목이 정력학, 동력학, 열역학, 유체역학, 재료역학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토목과에서 배우는 학문을 한번 끌어와 볼게요. 자, 정지에 있는 힘의 학문을 연구한다. 그러면 대부분 토목구조물은 정지에 있죠. 그죠? 어떠한 집안 위에 정지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력학에서 파생된 것이 구조역학입니다. 그리고 구조역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만 쏙쏙 뽑아내서 다시 학문을 만든 것이 응용역학이죠. 요런 거는 그냥 기본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수리학은 기계 같은 경우는 작은 관을 통해서 물이 흐른다거나 기름이 흐른다거나 윤활유가 흐른다거나 이런 것을 논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토목 쪽에서는 어때요? 단면이 큰 곳에서 물이 흐를 때 그러한 어떤 댐이 물을 막고 있는 그러한 수압을 막고 있는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체역학에서 파생된 것이 수리학이고, 수리학이 환경하고 접목시킨 게 바로 상하수도죠. 이 상수도와 하수도 이런 것을 매설을 하려면 우리 토목 쪽에서 매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환경학과 접목시킨 게 상하수도 공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재료역학에서 파생된 게 토목 쪽에서 많이 쓰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렇게 철근에서 많이 쓰는 재료만 뽑아온 게 철근 콘크리트 공학이죠. 그죠? 여기에도 물론 강 구조랑 그런 게 있죠. 철근 콘크리트 공학이다. 자, 그래서 근데 이 기계공학 쪽에서 파생이 안 된 과목이 2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 바로 토질역학하고 그 다음에 측량학이다. 자, 참고적으로 측량학에서 연구하는 학문은 대부분 어때요? 어떻게 정확하게 점을 찾느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거죠. 어떻게 정확하게 이 점을 찾느냐. 그래서 점 2개를 찾으면은, 요 점 하나를 찾으면은 1차원이 되는 거고, 점 2개를 찾으면 2차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점 3개를 찾으면 어떠한 면이 형성되는데, 요것을 우리가 3차원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점을 찾아서, 어떠한 모양을 만드는 그런 것이 측량학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 토질역학은 이제 토목 쪽에서 구조물들이 이 집안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토질역학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토질역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4가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토질역학 내에서 4가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토질역학 그러면은 자, 첫 번째로 흙의 삼상 부분 있죠.
흙의 삼상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흙의 분류가 있죠. 흙은 어떻게 분류가 되냐? 자, 세 번째로 흙의 다짐이 있죠. 대부분 우리가 공사를 할 때 흙을 다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흙은 어떻게 파괴가 되는지에 대한 흙의 전당 강도, 이렇게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토질역학에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이해를 하고 어느 쪽에서 접목시키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토목기사나 그 다음에 건설재료기사 1차, 2차, 그 다음에 1차, 2차 대부분 토질역학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요 네 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꿰뚫고 있어도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장담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 첫 번째 시간으로 2주차 첫 번째 시간으로 요 흙의 삼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흙의 삼상 부분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안반역학 들으신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반역학 시간에 흙의 삼상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리고 아마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토질역학에서 흙의 삼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전에 흙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 흙의 구성 3요소. 토립자, 간극, 물이죠. 토립자, 간극, 물. 자, 그래서 이 테르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 처음에 기본 베이스를 잡았냐 하면, 자, 요렇게 막대 그래프를 하나를 만들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하나를 만들고, 이것을 세 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를 토립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기, 이렇게. 그래서 흙의 구성 3요소가 요 막대 그래프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제 이것을 한글식 표현이 아니라 이제 기호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토립자는 기본적으로 광물이라고 했죠. 그냥 쇠구슬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립자는 솔리드의 개념, 소일이 아니에요. 솔리드의 개념인 S,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토질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기호 S만 봐도 이거는 토립자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은 당연히 영어식 표현으로 워터죠. 그 다음에 공기는 에어, 그래서 A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상태를 우리가 흙의 주상도라고도 하고, 또는 흙의 세 가지 상태, 그래서 흙의 삼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내게 됐으면은 이제 흙의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특징이 단위 중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왼쪽은 이제 볼륨, 즉 볼륨을 나타내고, 이쪽은 웨이트, 무게 쪽을 나타내는, 왼쪽은 최적, 오른쪽은 무게,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볼륨에 대한, 최적에 대한 각각의 항목을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최적은 최적인데 어떤 최적? 토립자의 최적 VS, 이렇게 기호를 쓰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딱 봤을 때, 토질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딱 봤을 때, VS는 토립자의 최적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VS가 뭔지에 대해서 고심하지 말고, 아, VS는 토립자의 최적이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적은 최적인데 어떤 최적? 물의 최적 VW죠. 그 다음에 최적은 최적인데 어떤 최적? 공기의 최적 VA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흙에 대해서 논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토립자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깡통에다가 흙을 집어넣고 이 흙에 대해서 더 이상 흙을 더 넣거나 흙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이 흙의 최적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이 흙에 흙을 더하거나 아니면 흙을 빼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토립자의 최적은 고정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아, 토립자의 최적은 고정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토립자의 최적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토립자가 기준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간극은 어때요? 나머지 간극은 물이 더해지면 그만큼 간극이 없어지는 거고, 물을 말리면 그만큼 간극은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토립자를 더하거나 토립자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가 생기는 부분은 이 간극의 부분인 거죠. 이 간극의 부분을, 간극을 영어로 보이드라 그러고, 이 간극의 최적을 우리는 VV라고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하나의 전체 최적으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무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게 쪽도, 자, 무게 쪽을 볼게요. 자, 토립자의 무게, 웨이트, 토립자의 무게, W, S, 이런 식으로 기호화 시키는 거예요. 기호화. 자, 그 다음에 물의 최적, W, 그 다음에 공기의 최적, WA.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흙을 논할 때는 뭐 톤퍼 메타 3승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량이 큰 것을 논하기 때문에 이 공기 중의 무게는 이에 비해서 어때요? 상당히 미소하죠. 그래서 이것을 0으로 놓습니다. 0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을 하나의 무게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흙의 삼상에 대해서 기호화를 시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공식을 끌어내야 됩니다. 자, 공식을 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최적과 관련된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토립자에 대한, 자, 볼게요. 자, 토립자 최적에 대한, 자, 이 토립자만의 전체 최적에 대한 요 간극의 비를 우리는 따져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VS분의 V라는 공식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E라고 표현을 하고, 간극비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는 기호로 E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자, 그러면은 이 토립자의 최적이 아니라 이 전체 깡통에 대한 이 간극의 비를 논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공식이 V분의 V가 되는 거고, 전체 최적에 대한 률로 따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간극률이라고 그러고, 기호로는 N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쪽 무게 쪽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무게와 관련된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의 무게와 관련된 공식을 한번 볼게요. 자, 흙의 무게 쪽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자, 이 깡통 안에 토립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 흙을 더 이상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그냥 이 토립자 자체의 무게는 변화가 없죠. 단지 여기에 무게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물을 더하면 어때요? 간극에 물이 차기 때문에 무게가 증가를 할 거고, 물을 말리면 간극에 있는 물이 날아가기 때문에 무게가 줄어든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적에서 우리가 공식을 끌어낸 것과 마찬가지로, 자, 흙의 무게에 대한 물의 무게를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함수비라 그러고 기호로는 오메가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 함수비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체 무게에 대한 물의 무게는 얼마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함수율이라 그러고, 전체를 따지니까 율이 들어가겠죠. 함수율이라 그러고 오메가 프라임으로 우리는 기호로 나타내 주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특징된 공식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자, 간극에서 특징 있는 공식은 뭐냐면, 자, 볼게요. 지금까지는 토립자에 대해서 논했지만, 자, 이 토립자를 뺀, 이 깡통 속에 토립자를 뺀 전체 간극의 최적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전체 최적에 대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공식을 하나를 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포화도라 그러고 기호로는 세츄레이션 됐다 그래서 기호로는 S로 표시를 합니다. S. 자, 공식은 당연히 전체 최적 안에 물이 차지하는 최적은 얼마냐,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게 부분에서는 이 비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비중, 중량을 비교한다. 뭐 어렵지 않죠. 영어로는 그래비티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토립자 솔리드에 대한 비중을 알고 싶으니까 우리는 밑에 첨자로 GS, 흙의 비중, 이렇게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중. 자, 볼게요. 이렇게 메스 실린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메스 실린더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자, 첫 번째로 쇠구슬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쇠구슬은 물에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당연히 물에 가라앉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나요?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쇠구슬은 물보다 비중이 크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쇠구슬은 물보다 비중이 크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로 스티로폼을 똑같은 최적을 가진 스티로폼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은 물에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당연히 물에 뜨겠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스티로폼은 물보다 비중이 작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비중에서 우리가 비중을 논할 때 기준이 되는 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물이죠, 물. 그래서 전 세계가 약속을 합니다. 자,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되는 이러한 통에 4도씨의 물을 가득 벗을 때 이때의 단위 중량을 1로 하자라고 전 세계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물의 단위 중량 감마 W는 1톤/m 3승이 되는 거죠. 자, 참고적으로 뭐 20도씨의 물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어떻게 0.0000 9 이렇게 값이 당연히 매질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값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토질력학 시간에 그 비중 시험 했죠. 그 비중 시험을 할 때 이 물의 K 값을 보정해 주죠. 그 K 값이 바로 이렇게 나온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의 단위 중량을 1로 전 세계가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의 단위 중량은 1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쇠 같은 물질의 단위 중량을 우리가 대부분 7로 보죠. 7.2, 7.1 이렇게 보는데, 즉 이 7이라는 거는 물을 1로 했을 때 물보다 몇 배가 무겁다? 7배가 무겁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당연히 스티로폼은 0. 얼마가 되겠죠. 저도 잘 몰라요. 0.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스티로폼은 물의 단위 중량보다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논해볼 거예요. 자, 비중을 논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물의 단위 중량이죠. 자, 그러면은 어떠한 물의 단위 중량을 기준으로 어떠한 물질의 단위 중량을 비교를 해주는 게 비중이다. 이렇게 공식을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어떤 물질? 우리는 이 흑입자의 솔리드의 물질. 그래서 이렇게 밑에다가 감마 S, S를 솔리드의 S를 붙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비중의 기본적인 공식은 감마 W분의 감마 S다. 자, 요걸 다시 한번 공식을 변환시켜 볼게요. 자, 단위 중량은 V분의 W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감마 W분의 V분의 W. 그래서 자, 밑에 솔리드 SS가 들어가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걸 푸는 거 이렇게 분모에다가 2를 하나 해주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VS 곱하기 비중은 VS 곱하기 감마 W분의 WS로 우리가 공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요건 나중에 써먹을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토목기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토목기사 문제나 그 토질력학 책에 보게 되면은 비중의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이제 V와 관련된 공식 3가지, 간극비, 간극률, 포화도, 그 다음에 흙의 무게와 관련된 공식 함수비, 함수율, 비중, 이렇게 3가지씩 총 6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공식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러한 공식을 유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공식이 뭐 많은 것도 아니죠. 6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충분히 나머지 파생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토질력학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간극비 2와 그 다음에 간극률 n과의 관계, 이러한 제목으로 토질력학이 있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볼게요. 별거 아닙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간극비의 공식 2는 VS분의 VV죠. 자, 그러면 자, VS만 남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전체에서 VV를 빼주면 되는 거죠.
자, 전체에서 V를 빼줍니다. 그럼 당연히 분자에서는 V만 남겠죠.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해주게 되면 전체를 V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V분의 VV 마이너스 V분의 VV. 그 다음에 V분의 VV. 여긴 당연히 V분의 V가 되겠죠. 자, 근데 위에 보니까는 V분의 VV가 강곡률이네요. 그죠? 그럼 요거는 약분되면 요게 1이 되고, 그럼 남는 건 어떻게 되죠? 1-n분의 n. 이렇게. 1 강극률분의 강극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토목기사 같은 데서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값이 주어져야 되는데, 어때요? 문제에서는 뜬금없이 강극률 값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응용을 해서 이 값을 구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강극률은 공식이 V분의 V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전체 V만 남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거 더하기 vs 더하기 vv를 하면 되는 거죠. 자, 볼게요. vs 플러스 vv분의 vv.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전체를 vs로 나눠줍니다. vs분의 vs 플러스 vs분의 vv. 그 다음에 vs분의 vv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약분돼서 1이 되는 거고, 위에 공식을 보니까는 vs분의 vv는 2네요. 2. 그죠? 그래서 요걸 정리하게 되면은 1 플러스 2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필요한 값은 간극률 값인데 뜬금없이 문제에 2가 주어졌다면 이 간극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간극률을 구해서 문제를 푸는 그러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함수비와 함수비 오메가와 함수율 오메가 프라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위에와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로 흑의 삼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흑의 삼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 토질력학 책에 보시면, 자, VS를 1로 가정할 경우라는 제목으로 있을 겁니다. VS를 1로 가정하는 경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왜? Why? Why? VS를 1로 가정하지? 왜? 이유가 뭐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VS를 1로 가정하지? 자, 왜일까요? 이거는 제가 자, VS를 1로 가정하는 이유. 왜? 그 왜일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이건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서 만약에 토립자를 이러한 최저 깡통에다가 흙을 이렇게 넣고, 자, 여기서 만약에 흙을 더하거나 흙을 빼거나 이러했을 경우에는 이 공식이 성립을 하지 않죠. 이 이론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깡통에 일정한 최적의 토립자가 그대로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이론을 끌어내야지만 타당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은, 자, 이 토립자의 최적은 더 이상 가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토립자의 최적은 그냥 1로 가정해도 무방을 하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VS를 토립자의 최적을 1로 가정했을 경우에 나머지 공식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공극비 또는 간극비라 그러죠. 공극비를 볼게요. 자, 공식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있습니다. 자, 간극비 공식. 자, E는 VS분의 VV죠. 그죠? 자, 근데 VS를 1로 가정한대요. 1로. 1로 가정했을 경우는 어떻게? 아, 간극비는 VV구나. 당연히 간극비가 VV가 되는 거죠. 그죠? 간극비는 간극의 최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포화도. 자, 기호로는 S죠. 자, 볼게요. 포화도 공식 여기 있네요. 포화도 공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자, 공식이 어떻게? VV분의 VW죠. 자, 여기 위에서 간극비는 VV는 뭐와 같다? 2와 같다. 그죠? 2와 같다. 그죠? 그래서 VW는 포화도 곱하기 간극비와 같구나. 자, 물의 최적은 당연히 간극비 안에 포화되어 있는 물의 최적에 연관이 있죠. 그래서 VW는 포화도 곱하기 간극비구나.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자, 비중을 가지고 논해 볼게요. 자, 기호로는 GS가 되겠죠. 자, 여기 있죠. 비중 공식. 비중 공식 여기 있습니다. 자, VS 곱하기 감마 W분의 WS. 자, 볼게요. 자, VS를 우리는 1로 가정한대요. 그죠? 1로 가정하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게 이쪽으로 옮겨지니까, 자, 흙의 무게는 GS 곱하기 감마 W라는 공식이 되는 거죠. 흙의 무게는 GS 곱하기 감마 W. 당연한 거죠. 그쵸? 자, 이 토립자 안에 있는 이 최적, 이 깡통 안에 있는 토립자는 고유의 어떠한 비중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거와 비교된 물의 단위 중량을 가감해 줌으로써 당연히 흙의 무게가 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래의 비중은 2.4에서 한 2.6 정도의 비중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모래를 딱 집어넣었을 때 물보다 비중이 2.4배에서 2.6배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물 밑으로 가라앉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물의 단위 중량에 관해서 논해 볼게요. 물의 단위 중량, 기호가 단위 중량은 단위 중량인데 어떤 단위 중량? 물의 단위 중량, 감마 W. 자, 감마 W는 V분의 W죠. 그죠? 단위 중량은 V분의 W죠. 밑에 첨자가 WW네요. 이렇게 변하네요. 자, 위에서 VW. 물의 최적은 포화도 곱하기 간극비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SE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의 단위 중량 WW는 어떻게 변한다? 포화도 곱하기 간극비 곱하기 물의 단위 중량이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이해 가시죠? 위에 거 흙의 단위 중량에 대해서 흙의 무게에 대해서 비중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요가 똑같은 원리로 물의 단위 중량까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SE 감마 W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수비에 대해서 논해 볼게요. 자, 함수비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자, 함수비의 기본 공식 여기 있죠? 여기 함수비 오메가는 WS분의 W죠. 그죠? 자, 그러면은 볼게요. 자, WS 공식이 어딨냐? 여기 있네요. 여기. 그러면은 밑에는 GS 감마 W가 될 테고, 자, WW 여기 있네요. WW 공식이 SE 감마 W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감마 W
물의 단위 중량은 없어지고 요 흙의 비중이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흙의 비중 곱하기 함수비는 포화도 곱하기 간극비와 같다. 이러한 아주 중요한 공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GS 함수비는 포화도 곱하기 간극비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목기사에서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비중값하고 함수비 값이 필요한데 뜬금없이 요 값을 주게 되는 거죠. 요 값을 줘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죠. 그분이 토질 공학자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자,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소일 엔지니어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지 워싱턴은 소일 엔지니어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 웃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vs 함수비가 vs를 1로 가정했을 때 이렇게 변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쪽을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 v는 vs 플러스 vv니까 요거도 하면은 1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1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 무게는 이게 0이니까 WS 플러스 WW가 되겠네요. 그죠? WS 플러스 WW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WS의 값이 GS 곱하기 감마 W 플러스 SE 감마 W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공통인수가 감마 W네요. 그죠?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GS 플러스 SE의 감마 W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흙의 무게와 관련 흙의 비중 플러스 포화도 곱하기 간극비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물의 단위 중량을 곱해준 값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흙의 단위 중량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의 단위 중량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위 중량은 단위 중량인데 어떤 단위 중량? 흙의 단위 중량 감마 S. 그죠? 요거는 V분의 W다. 자,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흙의 단위 중량을 논할 때는 크게 네 가지의 흙의 단위 중량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흙에다가 어떠한 물을 인위적으로 가하거나 인위적으로 말리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자연적인 상태일 때의 흙의 단위 중량을 논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 단위 중량 또는 습윤 단위 중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연 상태 그대로일 때의 단위 중량, 즉 우리가 어떠한 공사를 하기에 앞서 집안 조사를 나가게 되면은 이 집안의 습윤 단위 중량은 얼마냐 요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호로는 단위 중량은 단위 중량인데 어떤 단위 중량? 전체 단위 중량 감마 T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기호로는 감마 T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중량의 기호는 감마 T고 단위 중량의 공식은 V분의 W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인위적으로 현장 조건상 어떤 그 흙을 현장 여건상 이제 한 3개월 정도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온 막 그 가뭄이 졌을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때의 이 흙 집안의 단위 중량은 얼마냐? 그것도 알 필요가 있겠죠. 완전히 아주 극한 상태일 때의 이 집안의 흙의 단위 중량. 그것을 우리가
흙이 아주 말랐을 때 막 쩍쩍 갈라지고 막 이러죠. 흙이 건조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건조 단위 중량이라고 합니다. 흙의 건조 단위 중량이라고 하고, 자, 건조됐다. 어떻게 됐다? 드라이 됐죠. 그래서 기호로는 단위 중량인데 어떤 단위 중량? 건조 단위 중량 감마 D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 감마 D는 자, V분의 W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자, 건조 단위 중량과 반대로 한 3개월 동안 장마가 요번같이 막 한 달 내내 비가 오고 이랬을 때 집안은 어때요? 물을 머금게 되죠. 집안이 물을 머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집안에 이 간극속은 어때요? 물로 이렇게 포화가 되어 있겠죠. 그때의 단위 중량, 흙의 단위 중량을 우리는 포화 단위 중량이라고 합니다. 포화 단위 중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화됐다, 세츄레이션 됐다. 그래서 단위 중량인데 어떤 단위 중량? 포화 단위 중량 감마 세츄레이션 됐다. 이렇게. 그래서 감마 세츄레이션 이렇게 우리가 기호로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감마 세츄레이션은 V분의 W.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중 단위 중량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뭐 밑에 그것을 우리가 감마 단위 중량은 단위 중량인데 어떤 단위 중량? 수중 단위 중량 뭐뭐 밑에 그래서 감마 서브라는 기호로 나타내주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 수중 단위 중량의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모든 이 토목 공사가 이렇게 집안 위에서 건설되어지면 그냥 조금만 파고서 어떤 구조물을 지면 되겠죠. 자, 근데 이러한 상태일 때 집안 위에 물이 있을 때도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공사가 뭐 하천에 다리를 짓는 공사라든지 아니면 그 뭐 바다에다가 어떤 기초를 세운다든지 교량 공사가 대부분 집안 위에 물이 있을 때 공사를 하는 작업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물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제한적인 사항이 따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물길을 돌려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바다 같은 데서는 물길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는 이런 그 강간 파일 같은 경우를 박아가지고 물을 차단시킨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겠죠. 자, 이 집안의 상태는 어때요? 지금 물 밑에 있으니까는 포화가 됐겠죠. 그래서 여기에 물 밑에 있는 단위 중량은 감마 세츄레이션이 될 거예요. 그죠? 포화가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물의 단위 중량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뺐습니다. 물길을 돌렸어요. 그러면 물이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집안에서 물길을 아주 지하 수위를 낮춰놔가지고 물길을 돌렸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감마 어떠한 여기의 상태, 물을 만약에 지하 수위를 낮췄다. 그러면은 여기에 물의 단위 중량이 있을 테고 여기는 뭐예요? 이 감마 포화 단위 중량, 감마 세츄레이션 상태에서 물의 단위 중량을 빼줘야 되겠죠. 빼주는 단위 중량이 되겠죠. 그 단위 중량이 뭐다? 감마 서브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감마 서브의 공식은 뭐다? 포화 단위 중량 마이너스 물의 단위 중량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자,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자, 이제 전체 단위 중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단위 중량은 V분의 W. 자, V 값이 얼마예요? 1 플러스 2죠. 그죠? 그 다음에 W 값이 얼마예요? GS 플러스 SE의 감마 W다. 자, 여러분들 토질력학 책의 전체 단위 중량 요 공식 나오죠. 이 공식이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건조 단위 중량 볼게요.
자, 건조 단위 중량 1 플러스 2분의 GS 플러스 S2의 감마 W. 자, 그런데 건조 단위 중량 포화도가 극한 상태일 때는 0이죠. 그죠?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죠? 1 플러스 2분의 GS 감마 W로 공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건조 단위 중량에서 나중에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공식을 하나 더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자, 감마 D는 1 플러스 함수 2분의 감마 T다. 요 공식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1 플러스 2분의 GS 플러스 S2의 감마 W. 자, 아주 극항의 상황에서는 간극에 물이 다 차는 상황이 극항이 되는 상태고, 포화도가 100%가 됐을 때, 100%가 됐을 때가 아주 극한의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정리하게 되면 1 플러스 2분의 GS 플러스 2의 감마 W. 이렇게 여러분들 토질력학 책에서 보면 공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중 단위 중량의 마지막으로 수중 단위 중량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화 단위 중량의 공식 1 플러스 2분의 GS 플러스 2의 감마 W 마이너스 물의 단위 중량 감마 W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모를 똑같이 해주면 되죠. 1 플러스 2분의 GS 플러스 2의 감마 W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감마 W. 자, 어차피 약분되면 똑같으니까. 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1 플러스 2 그대로 들어오고, 자, GS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요거 이해하시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2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 어떻게 정리가 된다? 1 플러스 2분의 GS 마이너스 1의 감마 W로 수중 단위 중량이 정리가 된다. 자, 요렇게 정리가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토질역학 책에서 보면 한 30페이지를 이 A4 용지 한 장에다가 30페이지 정도를 이 A4 용지 한 장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면서 저같이 이렇게 정리를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 토질역학이 쉬워진다. 최소한 이게 토질역학에서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흑의 삼상 요 그림 그리고 요거 기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관련된 공식 6개 끌어주고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 나머지는 어떤 거예요? 다 파생적이죠. 자, 그리고 외우는 방법. 첫 번째로 조지 워싱턴은 소일 엔지니어링.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고. 자, 그 다음에, 요 앞자만 따서 외웁니다. 앞자만 따서 공포의 비물함. 이렇게. 앞자만 따서 여러분들이, 공포스럽고 비밀스러운 물건의 상자함. 공포의 비물함.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서만 외우게 되시면 이런 것도 쉽사리 어차피 이 공식 보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볼게요. 이쪽은 공식을 어떻게 외우느냐 볼게요. 자, 옛날에 저희 아버지 때는 이 아침에 똥차를 보시면 되지도 않는 그 복권을 옛날에는 로또가 아니라 복권이었죠. 아침만 되면은 그 되지도 않는 복권 사시느라고 맨날 복권 그 판매소 앞이 북적였죠. 자, 근데 그걸 이제 징크스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아침에 이 동물의 왕국을 딱 켰을 때 이 새가 이 새 알을 낳는 장면을 보면 하루 일과가 지랄같이 안 풀리더라고요. 자, 요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만약에 네모칸이 이렇게 쳐졌다. 이렇게 네모칸이 쳐졌다.
안 보고도 뭐예요? 새가 새알을 낳는 장면을 보면 하루 일과가 지랄같이 안 풀리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괜히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이런데 뭐 시간 뺏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최소한 요거만큼은 여러분들이 저같이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한 책에 한 30페이지 내용 되는 정도를 요 A4 용지 한 장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실 거라고 믿고 이번 2주차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흙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